자 봅시다. 책을 보실 일은 없고요. 그냥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 단원이 통계라는 단원이잖아요. 통계. 통계는 이제 통계라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단원에서 뭐 분포, 뭐 이런 거 정규 분포,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불리는 단원이에요. 여러분 2학기 시험으로 딱 따지자면 킬러는 여기서 나와요. 요거랑 조건부 딱 두 가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바로 서면 겁내 쉬워요. 틀릴 수가 없는 단원인데 이 개념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저 단원이 문제를 내가 풀고 있으면서 내가 뭘 푸는지 인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외울 건 없고요. 그냥 얘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돼요.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개념이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개념이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그 개념이 기반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선명해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선거를 해요. 그렇죠? 투표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총선이 될 수도 있고,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투표를 딱 하고 나면 뭐 당연히 모든 투표를 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대신에 엄청난 인력이 소모가 돼요. 뭐 학교 선생님들 다 출동하잖아요. 다음날 막 쉬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번 달에 뭐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까요? 그렇네. 전 국민한테 전화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현 정권을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나요? 그럼 못해요. 성인한테 전화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천만 명이 넘게 있을 텐데 3천만 통화를 해야 돼. 그럼 한 명한테 100통화만 시켜도 30만 명. 30만 명한테 하루 일당 10만 원만 줘도 얼마야? 30만 곱하기 10만 원 얼마일까요? 35. 300억. 통화비도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 하나에 300억을 투입한다? 그래서 통화비도 있겠죠. 장소도 대여해야 될 거고요. 그 사람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쵸? 몇만 명을? 30만 명을. 그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뭐 이뤄진다면, 뭐 며칠을 두고, 뭐 몇 주를 두고, 뭐 어쨌든 이뤄진다면 우린 그런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건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투표를 전부 다 개표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하나, 둘, 전부 다 확인까지 해가면서. 그러한 조사를 우리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명만.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쵸? 표본 추출을 해서 그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표본 조사라고 해요. 자,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하겠지. 상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표본을 딱 10명만 뽑아. 그럼 신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표본을 한 100명을 뽑았어. 조금은 더 신뢰도가 커지겠지만 아직도 미흡해. 표본을 1000명을 뽑았어? 그러면 좀 그럴싸해져. 10,000명을 뽑으면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 10만 명을 뽑으면 정확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 정확도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여론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표본을 1000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이쪽에서는 10,000명을 뽑았어. 그러면 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요? 10,000명을 뽑아서 조사한 쪽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 다음 단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 이 신뢰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할 얘기고 이번 단원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조사 얘기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사후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 근데 시간이 되게 촉박해.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야 애들한테 과목별 선호도 조사 좀 해봐. 몇 분 안에? 1시간 안에. 그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죠. 밤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반장이 다시 줘. 반장을 시켜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론조사로 그냥 쭉 가봅시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대요. 그런데 표본을 딱 1000명만 뽑을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너무 없다. 자, 그냥 자, 우리나라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부산, 여기 광주, 여기 대구, 여기 대전, 그 다음에 여기 인천,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여기 김포,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춘천 있겠죠. 여기 강릉 있을 거, 여기 충주 있을 거, 여기 청주 있을 거, 저기 생겼구나. 여기 포항 있을 거, 여기 울산이 있겠죠. 포항 아래가 울산. 한국지리. 아래 포항 아래 울산. 쟤 다 외웠대. 쟤 우리나라 모든 지리 다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광양. 제주. 그 다음에 여기에 목포, 여수 뭐 이런 게 있죠. 순천. 여기에 제주. 통영은 여기. 독도는 이쪽 라인에 이쪽에서 여기랑 여기가 여기쯤에 울릉도. 독도는 이렇게 이 정도 있고 요즘에 대마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실시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출신 지역에서 다 뽑아버려. 1000명. 여기서가 1000명을 뽑아버렸어. 그럼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이 표본조사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게 임의추출이라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임의 추출은 흔히 말하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랜덤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뽑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라라라라 로또 조작인가? 어쨌든 간에 그냥 예를 들어 3천만 명 대상이면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랜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원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끊었어.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왔어. 저거 좀 전에 했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 랜덤. 랜덤이고 복원이야. 확률 뚫었구나. 물론 이제 3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두 번 뚫은 거니까 3천만의 제곱분의 1의 확률을 뚫은 거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반드시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 있어. 여러분 학교는 아닌데 저쪽에 솔토고인데 그냥 한글로 돼 있어.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여론조사에서 전화가 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뭐가 되니까? 복원 추출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개념 없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 모르거든. 근데 랜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확률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n분의 1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복원해. 그럼 확률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다시 뽑겠지.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독립시행 확률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문추출이라는 말은 약간 독립시행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복원 추출이다. 특히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복원이라는 말 가끔씩 혼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를 실시하게 될 텐데 이문추출이라는 조건 하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뭘 시키죠? 표본의 개수, 그렇죠? 몇 명한테 조사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10명이면 표본의 크기가 10인 거고요. 1000명이면 표본의 크기가 1000명, 1000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흔히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되게 단순하죠? 여기까지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뽑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걸로 조사를 해볼까요? 키로 한번 가보자.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해 보려고 해요. 대상은 한 1,500만 명 되겠죠. 근데 저는 표본의 크기를 한번 얼마 정도 설정해 볼까요? 얼마? 150. 150? 너무 복잡해. 100으로 가자. 그렇죠. 표본의 크기를 제가 100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럼 뽑겠죠? 100명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 뽑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 자료들을 수집할 거야. 자,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x바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100명의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딱 구했어. 그것들을 우리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x바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표본의 뭐도 구할 수 있죠? 분산도 구할 수 있고요. 표본의 뭐도 구할 수 있죠? 그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표본을 뽑아서 저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계속 시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시행했죠? 또 할 거야. 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이거를 100까지. 충분히 많이 할 거야. 충분히 많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할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세 법칙과 유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아이들은 원래 전 국민 전체의 키의 평균값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실제 평균 키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170이라고 한다면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0 너무 커? 아니야 170 아니. 자, 이렇게 된다면 내가 x바1의 답을 구했더니 얘는 169.7이 나왔어. 얘를 구했더니 170.2가 나왔고 얘를 구했더니 168.5가 나왔고 얘를 구했더니 172.0이 나왔고 얘를 구했더니 어떤 값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죠? 자, 이것들은 당연히 원래 전체의 평균과는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어.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저거 100명을 뽑고 그래서 평균 내기 X1이고 네. 또 다른 또다시 또 랜덤 돌리고 이미 추출해갖고 또다시 100명 뽑고 X2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 100명도 운 나쁘면 100명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럼 또 다 같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뽑고 조사, 복원, 뽑고 복원, 뽑고 복원 이걸 100번 시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자료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그렇게 한 세트가 끝났어. 다시 또 그걸 또 하는 거야. 뽑고 복원 이걸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자료로 또 계산하는 거야. 그 시행을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 시키는 거야. 계속 리셋.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100명 뽑힐 수도 있는 거야. 뭐 물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뽑을 거야.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쫙 뽑으면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행동을 해봤어요. 걔네들의 평균인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들의 평균을 다시 또 구해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들의 평균은 이렇게 표시해요. EX가 헷갈리겠는데? 그래서 헷갈려요. 자, 이걸 구하게 되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1500만 명인데 제가 100명씩 뽑는 이 시행을 1500만 번 했어. 그러면 원래 평균에 한없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상식적으로. 왜냐면 원래는 1500만 명을 전수조사했어야 되는데 나는 표본조사라는 명목으로 100명을 뽑는 행동을 1500만 번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나는 얼마? 15억 명의 조사를 한 거야. 더 많이. 그렇지. 100배 더 많은 인원을 조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중복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누구의 이 평균값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 들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뭐도 구해요? 분산도 구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뭐도 구해야 돼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원래 전체 집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표본을 하나씩 뽑아서 그들의 평균들을 다 구한 거야. 이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 표본 평균들을 쫙 충분히 많이 계산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고 그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X바가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한 세트가. 그러한 세트들을 다 모아놓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맞잖아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잖아요. 얘도 뭐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고 얘도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원래 전체 집단 우리는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는 모체가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건 표본이고 그래서 이 원래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르게 되고 얘는 지금 표본이잖아요. 여기에는 모집단이 존재해요. 그럼 1,500만 명 그렇게. 그렇죠. 1,100만 명이겠죠. 그럼 모집단에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전수조사. 모집단이죠. 그렇죠? 그럼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무려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표시될 거고요. 왜 여태까지 당연히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얘랑 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EX, EX 바, VX, VX 바, 시그마 X, 시그마 X 바. 또 가끔 이 아이를 얘 대신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얘 대신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아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규 분포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 이제부터 하는 건 이들의 표본 평균들을 쫙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표본들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네. 계산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오 다행이다.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개별적인 표본들의 표준 편차랑 분산은 인간적으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과 여러분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별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은 하나의 표본에서의 평균인 거고, 그러한 표본 평균들이 우르르 모여서 만들어진 녀석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때는 이제 보통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호 자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기호를 사용하는 순간 표본 평균들의 평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계산이 문제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근데 좀 전에 여러분이 이미 이거의 답을 알고 있어요. 아까 그치 이걸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 결국은 이 값은 뭐에 가까워진다? 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미트 M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그냥 M인가? 애매야. 똑같아. 너무 좋다.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하나 통과. 이제 문제는 이 주녀석이 있겠지. 다르겠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스킵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스킵하세요. 자, 말도 안 되지만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확률이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이들의 편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편차가 나오겠죠? 네. 그럼 분산은 당연히 이들의 제곱의 평균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표본을 뽑을 거거든요. 표본을 딱 3개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들을 열심히 뽑아서 뭔가를 만들 텐데 평균이 다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뽑힐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표본들 다 뽑았다 치자. 이렇게 무수히 많이 뽑았다 치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1, 2, 3이 뽑힐 수도 있고요. 2, 3, 4가 뽑힐 수도 있고요. 숫자 너무 커. 더 줄여. 53. 줄여. 3개로 줄여버릴게요. 평균은 2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표본을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전수조사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저는 3개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개는 좀 그런가? 2개 뽑자. 2개. 2개를 뽑으면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거나 2, 3이 뽑히는데 물론 저는 충분히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개수는 다 똑같을 거예요. 충분히 많이 뽑으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균등한 개수만큼 뽑힐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평균이 뭐가 되죠? 1.5. 2분의 3, 얘는 2, 얘는 2분의 5가 될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주구장창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세 녀석이 표본 평균들인 거거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겠죠. 네. 2분의 3, 2분의 5. 원래는 이거 증명하면 안 돼. 설명도 하면 안 돼. 원래는 이거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래야 돼. 이게 교육과정에서의 방침이야. 근데 그렇게 외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우라니까 외우긴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시종 뭔가 불만이 쌓일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쵸? 왜냐면 봐, 확률 변수가 1, 2, 3이었는데 둘의 셋의 확률이 동일하대. 왜? 랜덤 복원이니까 n분의 1 확률이니까 예시를 작게 드는 거야. 크게 들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혔을 때 표본의 크기를 제가 2로 했다면 이렇게 뽑힐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뽑힌 횟수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들의 각각의 평균들이야. 얘가 지금 x바, x바, x바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얼마가 나왔죠? 2. 2는 이 원래 있는 이 녀석의 평균도 2였어요. 맞죠? 2 나왔죠? 왜냐면 균등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들의 분산부터 한번 볼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 얼마죠? 3분의 2. 3분의 2.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들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보자. 편차 얼마죠?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얘는 편차가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분산은. 그러면 자,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둘 더하면 2분의 1. 맞죠? 이거 뭐가 된 거죠? 6분의 1. 오. 자, 6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볼게요. 분산은 원래 3분의 2였거든요. 분산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작아졌네요. 작아졌죠. 자, 이제 이 이유를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그냥 흘려들어. 자, 우리가 이 녀석들을 뽑게 되면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표본 평균들은 이런 양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이게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n개의 표본을 딱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아무리 이 아이가 쫙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근데 제가 표본들을 아무리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뽑아도 대충 이런 느낌이 뽑히거든요. 그럼 그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 값이 될 거야. 이쪽을 뽑아도 그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 값이 될 거야. 결과적으로 이 양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표준 편차는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를 구하면 요 값이 되고 여기를 구하면 요 값이 되고 여기를 구하면 요 값이 되는 식으로 양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값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결국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편차, 양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편차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 대 평균을 구하면 분산은 반드시 줄어든다. 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편차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줄어든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값에 영향을 받냐면 그리고 n이라는 값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2개를 뽑아서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3개를 뽑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죠.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면서 더 줄어들게 돼요. 뭐가? 표준 편차, 분산,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요? 세 개를 뽑았는데요. 세 개를 뽑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이 평균이 일반적으로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줄어들어요? 없어지죠. 편차는 없어져요? 존재는 하겠죠. 0에 하나씩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을 전체 개수로 설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면 전수조사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을 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우리 n 배웠잖아요. 그쵸? n분의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얼마였죠? 3분의 2였죠? 3분의 2를 우리가 크기를 2로 놨죠?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죠?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다. 시그마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하나, 분산 잘못됐나 보다. 잠깐만,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6분의 1, 3개. n.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게 평균은 상관이 없는데 분산을 구할 때는, 이 녀석을 구할 때는 이 값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쵸? 이런 값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분산으로 나누는 그 값은 이 표본 평균들의 개수거든요. 그렇죠? 표본 평균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요 3분의 아니까 요 2분의 1, 2분의 1, 0해서 3으로 나누는 패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수히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균등하게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횟수 자체가 그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계산식 복잡한데 이쪽에 나와 있으면 좋긴 한데 271. 여기 있다. 275쪽에 있긴 하다. 쪽이다. 이거 해야 돼요. 저거 맞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냥 갈게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분산이라는 녀석은 괜히 여긴 건드렸네. 그냥 여기는 그냥 딱 이 느낌으로만 살리세요. 정확한 수치는 버리시고 느낌으로만 살리세요. 느낌으로만 살리시고 그래서 편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산포도도 줄어들게 되는데 n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 이 정도 느낌만 살려놓고 여기는 괜히 걸렸다.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MP, MPQ 있죠? 네. 그렇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증명 과정을 다루지는 않아요. 애초에. 그리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씌우면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도 MP, MPQ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이 모집단에 주어져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간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또 정규 분포로 만들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존재하면 이 표본 평균들로도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그걸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모자를 안 쓰는데 얘랑 같이 나올 때는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뭘 써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해놓고 여기다 굳이 제곱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면 얘도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그냥 표준편차 자체가 아니고요. 모 표준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눈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로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것 자체가 연산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조금 그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책에 보시면 277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리고 크기가 20이래요. 임의 추출했대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i죠. 10의 제곱을 n의 값으로 나눈 값이 6이에요. 그래서 얼마?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되겠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밑에 정규 분포 이번에는 30과 4의 제곱을 따른대요. 크기가 4랍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 그리고 2에 x바의 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쓰면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구하려면 우리 그냥 이거랑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얼마였죠? 그대로 30. 얘는 16을 4로 나눴으니까 얼마? 4가 돼요. 그럼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두 녀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제곱형제. 그러니까 어떻게? 30제곱 마이너스 30제곱 플러스 4. 30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제곱? 네, 그렇지. 그래서 904.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였다.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보자. 자,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표본들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녀석은 뭐랑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평균만 구하시면 돼요. 평균 얼마? 1. 분산은 얼마?
1 확실해요? 네. 네. 그러면 2분의 1을 얼마? 맞죠? 아닌 것 같은데. 이거요? 아 그쵸. 이거요? 네 총합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8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모평균이 100이래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 26이래요. 크기가 n이래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의 값은 26이 아닌 얼마를? 얘가 지금 분산이 26인 것 같죠? 아, 모표준 편차구나. 자, 26을 뭘로?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이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보다? 2보다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n제곱, n의 루트 값은 얼마보다?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 4. 아니 16 이렇게. 뭔지 14. 보세요. 100, 169. 169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런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서 보건 추출로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크기가 n이 5래요. 그 다음에 표본이 2, 4, 6, 11이래요. 갑자기 그렇게 놓고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아니고요. 그냥 표본 분산이에요. 원칙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 그쵸? 않아야 되는 녀석을 갑자기 여기다 갖다 써놨어요. 이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이것들의 표준 편차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의미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용어는 알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은 E의 X 기대값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혹은 M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당연히 VX로도 표현이 되고요. 시그마의 제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혹은 시그마로 표시는 됩니다. 이 X라는 녀석은 보통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기호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Y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X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VX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던 표본 평균은 X바 그냥 그렇죠? 표본 분산은 S의 제곱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요 기호를 쓰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요거 문제는 조금 그래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스킵하셔도 돼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MP, MPQ 할 때 약간 증명 있었잖아요. 그 느낌을 살짝 볼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스킵하셔도 돼요. 그냥 멍 때리셔도 되고요. 네. 핸드폰, 화장실. 네, 다녀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